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코닝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드릴 건데요. 코닝은 코로나19 기저 효과를 제외해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 건수가 증가하면서 수술용 의료 로봇을 판매하는 인투이티브의 서지컬의 실적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닝입니다. 코닝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를 제외해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닝의 2021년 1분기 매출은 32.6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9%, 주당 순이익은 무려 125%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각각 4.3%, 5% 상회를 했고요. 5개의 사업부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50%, 환경 쪽은 38%, 특수 소재는 28%, 광섬유 케이블 18%, 생명과학 16%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닝은 지금 기저효과를 제외를 해도 매출이 2019년 1분기 대비해서는 14%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코닝의 3년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19로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강한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걸 주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00일 이평선 위에 50일,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신 용기 벨라글라스가 최근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또 한 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5G 광섬유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특수 유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개별 사업 부문 점유율도 확장세 있습니다. 자동차, 모바일 기기, 광섬유 케이블, 특히 광섬유 케이블은 저희가 5G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코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기기나 디스플레이,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특수 유리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유럽에 이어서 중국 1분기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면서 가솔린 미립자 필터, 이쪽에서 이제 코닝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벤츠의 EQS 전기 세단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 하이퍼 스크린에 고릴라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자동차 유리 솔루션 판매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쪽에서는 1분기 기준으로 25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12대 이상의 노트북에 고릴라 글라스 빅투스가 탑재가 됐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세라믹 실드를 같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아이폰의 강화 유리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경우는 5G 쪽의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 게 2021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쪽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파트너 관계에 있고 2021년 미국 5G 인프라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 버라이즌은 2021년 말까지 총 20개 도시에서 추가로 5G 이런 급고주파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기기인데, 의료기기는 지난 3월 말에 미국 정부와 5,700만 달러 규모의 벨라글라스, 백신 용기예요. 주사 용기. 이 코로나19 백신 용기로 활용이 되고 있죠. 이 계약을 추가로 체결을 하면서 2020년 6월 지원금과 이걸 더하면 총 2억 6,100만 달러, 하나로는 거의 3천억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IT 제품 및 대형 TV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책정이 유리해졌고요. 2021년에 중국 내 3개의 공장을 활용해서 10.5세대 LCD 유리기판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닝은 1분기에 강력한 수요가 2021년에도 코닝 측에서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1분기 물류비 증가로 상쇄된 이익이 2분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고 지금 현재 코닝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7에서 35% 정도 증가한 33에서 35억 달러를 지금 현재 코닝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6에서 112% 굉장히 또 높게 증가를 하고 있죠. 0.49에서 0.53달러를 코닝은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 주주환원도 코닝은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높이 반영이 됩니다. 지난 2월 분기 배당금을 주당 0.24달러로 이전 분기 대비 9%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4월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던 코닝 지분 4%를 매입해서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주주 환원은 코닝의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수술용 의료 로봇이죠. 다빈치라는 이 로봇 수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이런 점이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2021년 1분기에 수술용 의료 로봇 다빈치를 이용한 글로벌 수술 건수가 16% 증가를 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거의 10%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16.2%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는 31% 증가했고 시장 예상치는 33%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3년 주가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난 3년간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주가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빈치 로봇을 1분기 동안 298대 판매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51대 증가했고 비율상으로는 26%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190대, 7대 증가했고 유럽은 59대, 일본은 8대, 기타 국가에서는 41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 로봇 매출이 집계되는 사업 부문은 시스템 매출 쪽이에요. 이쪽은 전체 매출이 3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하면서 로봇을 많이 팔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도 같이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당 평균 가격이 거의 한 14억 정도가 돼요. 하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로봇을 한번 판매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수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닝의 이런 사업 모델도 탄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3월 31일 기준으로 다빈치 전체 설치 대수는 6,142대로 현재까지 이제 설치된 로봇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는 8% 증가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사업 모델은 굉장히 탄탄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액세서리 매출이 전체 비중에서 54%, 55% 정도로 가장 높고 전년 대비는 14%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판매한 로봇에서 지속적으로 뭐 로봇 수술을 하면 팔을 갈아준다던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갈아준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AS 관련 현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세서리와 서비스 매출 부분까지 합치면 71% 정도에 달하고 있어요. 71에서 2% 정도. 거의 70%는 한 번 판매한 로봇에서 돈이 발생하고 나머지 한 30%는 로봇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 모델이 탄탄한 덕에 잉여현금 흐름도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잉여현금 흐름은 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 증가가 예상됩니다. 코닝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주가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이런 진입장벽이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12개월 선행 PBR이 자기자본 이익률보다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이나 아니면은 경쟁 기업 대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저희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 병원 측에서는 관련된 논문이 있냐, 그럼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프리카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레코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코드가 쌓이기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문이 만들어지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진입장벽이 높은 점, 그동안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어떻게 보면 독주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월 한 달간 S&P 500 실적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30일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6%입니다. 발표한 기업의 86%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지난 5년간 평균치가 74%인 걸 감안을 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실적 초반에는 금융주 랠리가 이어졌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손실을 대비했던 그런 대송충당금을 대거 이익으로 환입을 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5배 증가했고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도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락도 운용자산이 전년 대비는 40% 정도 증가한 9조 달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4월 셋째 주는 IT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표주가 실적을 발표했고 모두 시장 어닝 서프라이즈율 평균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인텔은 역대 최대 노트북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정부 관련 매출이 부진했던 점은 상쇄를 했고요. IBM은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은 골수종 항암제와 정맥주사 치료제 판매 증가로 제약 매출이 7%, 전년 대비해선 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2%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에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랠리가 이어졌어요.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매출액의 전년 대비해선 66% 증가했고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00억 달러면은 2019년이 75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이 5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게 대폭 상향된 금액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강한 주주 환원이 자기자본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도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유튜브 광고 매출은 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놨습니다. 알파벳과 애플이 이렇게 강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점은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페이스북의 실적도 3개 분기 연속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 월간 활동 이용자 수, MAU라고 부르죠. Monthly Active죠. 이 MAU는 29억 명으로 한 달 동안 29억 명이 활발하게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시장 예상을 하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당 평균 매출액이 9.27달러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와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각 32에서 32%, 77% 증가했습니다. 자, 오늘 플렉스 내용은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좀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잘 따라오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닝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실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눌려 있었던 수술이 증가하면서 다시 실적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P 500 관련 기업들의 실적 중에 주요하게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플렉스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